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상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애플이 움직이면 애플의 2배만큼 움직이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애플,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2배짜리 레버리지랑 1배짜리 인버스, 2배짜리 인버스, 이 한 종목의 변동성에 몰빵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ETF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헤이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껄무새 김사무엘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살 걸 하고 맨날 후회만 하다가 못 사는, 또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꼭 꿀팁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ETF 전문가 안석훈 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석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안석훈 선생님한테 추천받은 종목이 있어요. TMV라고. 여기 이 김사무엘 기자는 안 사고 저만 샀는데 순식간에 10% 이상 수익을 내가지고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 잘 선택해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현재에 집중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멀리 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트렌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래라고 하면 전기차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에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에 UAM이라고 하는 단거리 아니면 그 공항하고 시내를 연결하는 차세대 모빌리티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사이버 보안, 요즘에 친환경, 신재생 이런 거 나오면서 ESG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하고 NFT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주산업, 또 화성. 제가 화성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유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왜 자꾸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느냐,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 투자하는, 멀리 보고 좀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미래 전기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된 ETF 3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ARS, 전기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IT, 이거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현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전기자동차에서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배터리, 그 배터리의 핵심? 리튬이죠. 지금 리튬이 없어서 또 난리예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리튬 광산을 대거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포인트로 하면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해서 리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LIT 말씀드렸고요. 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수소차,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 HDRO, 하이드로라는 ETF까지 3개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ETF를 투자할 때, 아니면 ETF를 관심 있게 보실 때 나의 공부를 좀 줄여주는 방법,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해당 ETF가 들고 있는 종목을 보고 이 종목 중에 내가 괜찮다 싶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스 같은 경우 수익률을 좀 먼저 보고 보유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최근 3개월 동안은 한 1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미래, 전기차와 모빌리티에 대한 세상은 아직 준비 중인 세상이라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데, 수익성은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많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많이 빠졌을 때가 또 투자의 기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큰 금액 말고 적은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LIT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지고 배터리 업체들도 계속 경쟁이 심해지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는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HDRO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12% 정도 빠졌지만 역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고, 그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익률이 최근 한 달 동안은 5%가 넘습니다. 그럼 보유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스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예요.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없으면 사실 전기차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테슬라는 그냥 단순히 전기차로 보시지 말고 어떤 플랫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주행 데이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포드도 들고 있어요. 포드를 한 4.8% 정도 들고 있고, NXP 반도체라고 해서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즘에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근데 재밌는 게 반도체가 부족해서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딸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따라가지 못하면 주가가 어느 순간 꺾여요. 최근에 자동차, 전기차, 반도체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수급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결과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스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제너럴 모터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기업, 전기차 기업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요. LIT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리튬에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앨범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앨범알. 하는 기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리튬 재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주가도 사실 가격대가 낮긴 한데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테슬라 주식 한 6.7%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BYD라고 비아디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전기차 회사인데 상용차가 많아요. 전기 버스, 전기 트럭이 많습니다. 성장세가 요즘에 좀 꺾이긴 했지만 여기도 전기 승용차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는 아마 순수 전기차 위주로만 하겠다 발표해서 여기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리튬과 관련된 채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 업체들 주식을 많이 좀 보유하고 있다. 다음에 HDRO는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잘 모르겠어 하실 거예요. 수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회사가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라는 데가 있고, 블룸 에너지, NEL, ITM 파워 등 요거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배터리 또 수소 전기 발전 이런 업체들의 투자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학습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 중에서도 한국 비중이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가 있어요? 카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I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 LG 지금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분사를 했으니까 LG라든지 삼성 SDI 이런 업체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모빌리티에 이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주 산업입니다. 우주 산업. 최근에 방산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방산 기업들이 대부분 우주 항공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계속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요.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ETF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냥 3개 딱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UFO입니다. 티커가 UFO. 글로벌 우주 항공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ROKT. 로켓이라고 할 것 같아요. 발음은. 요거는 우주하고 심해 탐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면서 얘를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출시한 AIKX. 이게 우주 탐사 관련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AIKX는 액티브 ETF입니다. 캐시우드 외에 아크인베스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고요. UFO하고 로켓은 패시브 ETF라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수익률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UFO 같은 경우에 올해 3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3.46% 선방했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로켓은 3개월 동안 1분기에 4.46% 플러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AIKX는 1분기 동안에 4.5% 마이너스. 요걸 엄청 했죠, 사람들이.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좀 살펴봤더니 3개 ETF 모두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개월? 네. UFO가 최근 한 달 동안 5.4% 플러스, 그리고 로켓이 5.19%, 그리고 AIKX도 5.32% 플러스예요.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우주여행 하고 돌아왔어요. 누가 탔는지는 공개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몇 억씩 내고 가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고 있고, 또 버진 갤럭시 막 한 점 나갈 때 야, 얘 한 $50 가겠다 막 했는데 $25, $30, $35 찍고 막 그 다음날 막 $20 밑으로 떨어지고 막 변동성 엄청 컸는데, 작년에 그 시험 비행 마치고 나서 지금 계속 손보고 있고요. 올해 안에 다시 우주여행을 시작하겠다 밝히면서 주가가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UFO는 41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요.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버진 갤럭틱 홀딩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막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위성 사진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막사 테크놀로지예요. 그리고 또 트림블이라고 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또 가민이라고 해서 이 GPS 만드는 회사 있어요. 시리우스 XM 홀딩스라고 미국의 위성 라디오 회사. 네, 그러니까 위성과 관련된 또 우주와 관련된 업체들의 투자하는 ETF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켓 ETF는 3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막사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정도고요. 그리고 로켓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헥셀, 이 업체들이 대부분 우주, 항공, 방산 업체들이거든요. AIKX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트림블이라고 해서 아까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게 한 9% 정도 되고, 케이토스 시큐리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드론 회사예요. 3D 프린팅이라는 회사 이름이 3D 프린팅이에요. 이게 3D 프린터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에어로 바이러먼트, 이게 이제 자폭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한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실제로 현존하는 전투에 적용되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전쟁은 결코 있으면 안 되지만 지금 상황에 가장 모멘텀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KX까지 해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ETF 3개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도 하나 별책부록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상장하겠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움직이면 애플의 2배만큼 움직이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전문 업체인 디렉시온이라는 업체에서 지난 2월 24일에 21개의 종목을 SEC에다가 냈어요. 7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애플,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까지. 그러니까 이 7개 종목에 대해서 2배짜리 레버리지랑 1배짜리 인버스, 2배짜리 인버스. 그리고 AXS 인베스트에서도 2월 초에 18개 종목에 대해서 SEC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9개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코노코필립스, 보잉, 페이팔, 웰스파고, 화이저, 세일즈포스닷컴, 나이키에 대해서
하루 수익률의 2배짜리 레버리지 그리고 2배짜리 인버스 ETF를 출시하겠다. SEC에서 아직 승인이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ETN으로는 몇 가지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 그 테슬라의 뭐 3배짜리 ETN 같은 게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ETF 하나당 한 개 종목만 그렇죠. 있는데, 포트폴리오 없이 한 종목에 쉽게 몰빵. 몰빵인 거죠. 이 한 종목의 변동성에 몰빵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손실 위험이 상당히 크고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신중을 기하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투자를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